안녕하세요. 베트남 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박스 등록증 발급을 동의했습니다. 얼마 전 승인을 했는데 같은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상임자문위원회로 보냈는데요. 앞에 상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기사 맨 앞 문단에 상임이사국도 아마 상임자문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는 무엇일까? 회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부르는 걸 보는데요. 먼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같은 이사회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상임이사고 누구는 비상임이사로 나뉜다는 것이죠. 상임은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고 비상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했는데 얼굴을 볼 수 있다? 상임이사입니다. 반대로 회사에 출근했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비상임이사입니다. 본 적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사로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교수나 변호사처럼 자기의 본업이 있는 사람들도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본업에 충실합니다. 교수라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연구를 하겠죠.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들을 만나겠고요. 그러다가 이사회가 열리면 그때만 나옵니다. 이런 사회이사가 바로 전형적인 비상임이사입니다. 평소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죠. 중요할 때만 출근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사장과 부사장은 항시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상임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라고 하면 항시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사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 나가면 사장님 볼 수 있죠. 상임이사입니다. 그러나 교수님 보기 힘들죠. 비상임이사입니다. 사장님은 회사를 경영하는 게 본업이고 교수님은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게 본업입니다. 겸사겸사 회사 일도 도와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비상임이사보다는 상임이사가 의사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업무를 처리하니까 회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더 중요한 결정도 내릴 수 있겠죠. 상임이사의 단어 뜻을 찾으면 일정한 임무를 항상 집행하는 이사라고 합니다. 항상 업무를 집행하려면 항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죠. 항상 업무를 집행한다는 뜻이 바로 상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노코박스 자료가 상임이사국, 그러니까 상임자문위원회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문위원회에서도 가끔 출근해서 조언을 주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항시 출근해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심사위원에게 자료가 넘어갔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베트남 보건부에 상주하고 있는 자문위원회로 자료가 넘어가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조언은 아니겠죠. 거의 끝자락에 다와가는 느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도 승인 초읽기라고 붙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어떤 상황일까요? 베트남은 최대 상업도시가 호찌민시다 보니까 뉴스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도시도 호찌민시입니다. 그린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백신을 접종해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6개월짜리 그린패스고요. 적어도 한 차례는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그린패스라는 개념은 베트남에서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린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린패스는 한마디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수단인데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이점을 주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린패스 없이 직장에 나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은 필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그걸 증명하는 그린패스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린패스는 백신을 1회 접종해도 받을 수 있고요. 48시간 이내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백신 거부자들도 이틀마다 검사를 하기 귀찮아서 아마 백신을 맞아버리겠죠. 그리고 다음 달 10월부터는 이제 그린패스가 없으면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직의 정은 멈출 정자입니다. 직장 나가는 걸 멈추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멈추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제 그린패스가 없으면 직장도 못 나가게 될 정도로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베트남도 확진자가 심하니까 그린패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커피값이 오를 수가 있어서 그런데요. 저는 매일 커피를 한 잔씩 마실 정도로 커피를 좋아합니다. 베트남은 세계의 공장으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을 만드는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커피랑 무슨 상관이냐? 알고 보니 주요 커피 생산국에 베트남이 들어갑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세계 1위 커피 생산국은 브라질이고요. 2위가 누구일까요? 콜롬비아도 아니고 베트남입니다. 놀랍죠? 콜롬비아보다도 베트남이 커피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가 퍼지면서 베트남 정부가 커피콩 생산 지역을 봉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생산량은 줄었습니다.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데 베트남 수출액은 오히려 2%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액은 P 곱하기 Q죠. Q는 감소해도 P가 오르니까 베트남은 이득을 본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P만 올라가죠.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Q가 떨어져도 올라간 P가 커버를 쳐주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만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하는 게 됩니다. 베트남의 8월달 수출액이 2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20억 달러면 하나로 약 2조 4천억 원입니다. 8개월 동안 2조를 넘게 벌죠. 1년이면 약 3조 6천억 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값이 안정화되려면 베트남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봉쇄 조치가 풀려야 합니다. 백신 불평등을 나타내는 통계가 있는데요. 접종률이 71%대 1.9%라고 하니까 이건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를 나타내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죠. 71%는 영국의 접종률입니다. 1.9%는 아프리카 국가인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트남 통계도 나오는데 25%입니다. 아프리카보다는 높지만 선진국보다는 낮은, 중간에서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 평균의 절반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번에 세계 평균이 약 50% 정도라는 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트남은 접종률이 절반을 못 채운 상태입니다. 빠르게 백신을 보급할 필요가 있고요. 그 노력으로 베트남은 그린패스 도입을 추진하면서 나노코박스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프리카는 정말 처참합니다. 탄자니아는 1%도 안 됩니다. 0.6%죠. 케냐는 그나마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상황이 나아서 4.1%입니다. 전 세계에서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인구가 42.4%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얼마나 낮은 접종률인지 실감이 가죠. 아프리카 연합은 제약사들에게 구매 문의를 타진했지만 우리에게는 적절한 접근권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인지 그냥 안 주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